정책학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연구의 초점은 당연히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정책을 공부하는데, 정책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좀 머릿속에 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람직한 미래 상태예요. 정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만일 신종 코로나 방역 정책은 바로 뭐겠어요?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방역 정책을 펴는 거고, 학교 폭력 방지 정책, 그럼 뭐예요? 바로 바람직한 미래 상태인 학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목표로 해서 학교 폭력 방지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간에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추구하는 거야. 근데 이 바람직한 미래 상태는 뭘 통해서 해결하는, 지금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의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거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서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 나가려고 하는 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바람직한 미래 상태죠. 그 다음에 정책의 수단이 있는데, 수단은 뭐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에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침. 이게 이제 수단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중요한데, 주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정책은 절대로 민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학문상으로 정책은 정부의 의사결정만을 우리가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의 주체는 정부죠. 기업, LG 화학의 배터리 정책 이런 것들은 정책 아닙니다. 그건 사기업체의 의사결정이지 그거 정책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책은 정부의 의사결정만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대. 정책은 정부의 의사결정만을 정책이라 그래. 언론에서 나오는 삼성의 반도체 정책 이런 것은 정책에, 학문상의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학문상으로는 의사결정에 불과하지 정책결정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이걸 모르대? 외형을 알아야 돼. 외형. 이게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 법률.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이 바로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지 할 수 있는 거죠. 4대강 유역 개발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대강 유역 개발에 대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법령. 그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이라 그래요. 법령을. 그리고 내부 정책도 있겠죠. 공무원을 향한 정책, 공무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런 것들은 당연히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지. 국민을 향한 정책은 법령으로 제정되는 거고, 정부 조직 내부의 공무원들을 향한 정책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대?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전혀 다른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대?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행정법 선생님도 그런 소리 하고 있대? 나 깜짝 놀랐네. 아니, 행정학에서는 법령을 뭐로 보는 거야? 정책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론에서부터 맨날 정책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행정법과 행정학으로 우리나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전혀 다른 걸 다루고 있습니까? 이것도 행정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는 거고 이건 행정을 다루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괴리가 됩니까? 절대 괴리되지 않아요. 다만 행정학에서는 그거를 법률, 법령, 행정규칙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또는 SOP라고 쓰지. SOP. 또 공식성. 이게 다 법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좀 얼치기로 했을 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학원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행정법 교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과 행정학을 연계시켜 나가기 위한 이런 연구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조금 그게 잘 안 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차후간 여러분들이 왜 형이 이거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은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책은 반드시 공식성을 띠는 거예요. 공식적인 의사결정만 정책이에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공포한 것만 정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항상 뭘 띌 수밖에 없어요.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걸로 구현되니까.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성과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의 성격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정책을 우리가 개념 정의하면 뭐겠어요? 정책은 정부가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위해 정한 행동 방침으로
공식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정책이에요. 또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게 정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정책은 이 3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정책의 3대 구성 요소는 첫째 정책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 수단,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 정책 대상자, 국민들이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에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표가 본질적인 거겠어요? 수단이 본질적이겠어요? 정책 대상자가 본질적이겠어요? 응? 이게 가장 본질적이야. 정책 수단이 가장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가장 본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야 다. 여러분들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지 어떤 데는 균형 발전하지 말자 어떤 데는 균형 발전하자 이렇게 주장합니까? 안 그래요. 목표는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이 수단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냐를 문제를 삼는 거지. 그렇죠? 목표는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것이지 실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여당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자, 야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까? 안 그래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바야.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중과세 정책,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 엄청나게 두드러 패버리겠다. 그래서 뭐 집을 팔게 만들겠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중과세 해가지고 팔아내게끔 만들겠다. 이게 올바른 수단이냐? 그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표는 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미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학교 폭력 방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싶을 뿐이지. 그러나 어떤 학자는, 어떤 선생은 이게 올바른 수단이다 보는 거고 또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른 방법이 올바른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책의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당연히 여기에 있어요. 수단입니다. 수단. 수단이 가장 본질적인 구성 요소야. 수단이 바로 뭐예요? 행동 방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우리가 수단이라 그러는 거고 그 수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거예요.